서울 외곽의 조용한 시골 마을, 작은 단층 집에서 정남과 미정은 은퇴 후의 일상을 조용히 보내고 있었다. 결혼한 지 40년, 두 자녀는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고, 이제 집에는 둘만 남았다. 새벽 5시, 정남은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 한켠의 작은 텃밭으로 향했다. 상추, 깻잎, 고추 등을 심어놓은 소박한 밭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자 유일한 낙이었다. 물을 주며 혼자 중얼거렸다. 올해 고추는 정말 잘 자라네. 미정이가 좋아할 텐데. 한편 미정은 6시가 되면 일어나 조용히 아침 준비를 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을 차려온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쌀을 씻고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와 나물을 담아내는 모든 과정이 말없이 이루어졌다. 때로는 창밖으로 보이는 정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여보, 밥 먹어요. 미정의 목소리에 정남이 손을 씻고 들어왔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없었다. 그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TV 뉴스 소리만이 아침 식탁을 채웠다. 맛있게 먹었어. 정남이 일어서며 말했고 미정은 고개만 끄덕였다. 오전에는 각자의 시간이었다. 정남은 동네 정자에서 다른 노인들과 바둑을 두거나 낚시터에 갔다. 미정은 집안일을 하거나 동네 부녀의 모임에 나갔다. 하지만 둘 다 집에 돌아오면 할 말이 없었다. 오늘 뭐 했어? 그 같은 질문조차 오래전부터 사라져버렸다. 점심과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조용히 먹고 조용히 정리하고 각자 TV를 보거나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미정은 가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정말 부부일까? 아니면 그냥 한 집에 사는 동거인일까? 정남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예전엔 이야기할 게 그렇게 많았는데. 저녁 9시가 되면 정남은 먼저 자겠어라고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미정은 설거지를 마저 하고 거실에서 1시간 정도 더 TV를 보다가 침실로 들어갔다. 같은 침대지만 등을 돌리고 잤다. 가끔 정남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면 미정은 답답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다. 주말이면 자녀들이 가끔 전화를 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죠? 응, 잘 지내고 있어. 정남이 대답하면 미정도 옆에서 몇 마디 하고 전화를 끊었다. 자녀들은 부모가 평화롭게 지내는 줄 알았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평화로운 게 아니라 그저 무감각해져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미정은 문득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누구지? 정남의 아내? 두 아이의 엄마? 아니면 그냥 62년을 살아온 미정이라는 여자?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옆에서 40년을 함께 산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미정은 정남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남이 되었을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것 같았다. 미정은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글쓰기 강좌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인생 이모작, 글로 표현하기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포스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젊은 시절 일기 쓰기를 좋아했던 기억이 났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언제부터인가 그마저도 사라져버렸지만 다음 주 화요일 미정은 처음으로 글쓰기 강좌에 참석했다.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 15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 강사는 4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온라인 글쓰기 커뮤니티를 소개해 주었다. 요즘엔 인터넷으로도 글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어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미정은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켰다. 아들이 사다 준 노트북이었지만 쓸 일이 거의 없어서 먼지만 쌓여 있었다. 서툰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글쓰기 사이트에 가입했다. 닉네임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조용한 오후라고 정했다. 첫 글은 짧았다. 오늘 텃밭에 핀 코스모스를 보며 옛 생각이 났습니다. 젊은 시절 처자이를 가졌을 때 꽃을 보면 태교에 좋다고 해서 매일 산책을 했던 기억이요. 글을 올리고 나니 떨렸다. 누군가 읽을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댓글이 달렸다. 태준이라는 사람이었다. 아름다운 추억이네요. 어머니의 마음이 그래서 느껴집니다. 코스모스 꽃말이 조화라고 하던데 당신의 글에서도 삶의 조화로움이 보입니다. 미정은 가슴이 뛰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다. 태준의 프로필을 보니 시를 쓰는 사람이었다. 나이는 58세, 직업은 은퇴한 국어교사였다. 그의 글들을 읽어보니 섬세하고 따뜻한 감성이 느껴졌다. 한편 정남은 동네 낚시터에서 해숙이라는 여성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해숙은 남편을 3년 전에 암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인사만 나누었는데 어느 날 해숙이 보온병에 차를 가져와서 나누어 주었다. 낚시하실 때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해숙의 말에 정남은 고맙다고 했다. 그날부터 가끔 차를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해숙은 좋은 청취자였다. 정남이 젊은 시절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 자식들 키우며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다. 정남 씨는 참 성실하게 사셨네요. 가정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사신 게 존경스러워요. 해숙의 말에 정남은 뭔가 뿌듯했다. 집에서는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해숙 씨도 혼자서 잘 지내시는 게 대단해요. 저는 혼자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은데.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 집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이해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 시작했다. 미정은 태준과의 온라인 대화에서, 정남은 해숙과의 낚시터 만남에서 말이다. 미정은 매일 저녁 정남이 잠든 후에 컴퓨터 앞에 앉았다. 태준과 주고받는 메시지는 점점 길어졌다. 그는 미정의 글에 깊이 공감했고 미정도 그의 시와 일상 이야기에 마음이 끌렸다. 오늘은 비가 와서 집에만 있었는데 당신 글을 읽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태준의 메시지를 읽으며 미정은 미소 지었다. 정남도 낚시터에 가는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 해숙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았다. 그녀는 정남의 말을 재미있게 들어주었고 가끔 웃음도 터뜨렸다. 정남 씨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어요. 이런 얘기를 집에서는 안 하세요? 해숙의 질문에 정남은 잠시 말을 잃었다. 집에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서요. 누구도 처음부터 바람을 피우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마음에 담비 같은 대화가 스며든 것이었다. 하지만 그 대화가 점점 깊어질수록 집에서의 침묵은 더욱 무거워졌다. 미정과 태준의 온라인 대화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의 메시지를 확인했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밤마다 그에게 들려주었다. 태준도 마찬가지였다. 미정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녀의 감정을 세심하게 헤아려 주었다. 오늘 장에서 생선을 사는데 상인이 부부는 좋겠다. 오래 살아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허전했어요. 미정의 메시지에 태준이 답했다. 마음이 허전하다는 건 뭔가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있다는 뜻이겠죠. 당신은 지금 무엇이 가장 그리우신가요? 그의 질문에 미정은 한참을 생각했다.
무엇이 그리울까? 젊은 시절의 열정? 아니면 누군가와 진솔하게 나누는 대화? 아마도 마음을 나누는 대화인 것 같아요. 누군가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내 감정을 이해해주는 그런 것 말이에요. 태준의 답장은 더욱 따뜻했다. 당신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저도 행복합니다. 당신의 글에서는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느껴져요. 그런 당신과 언젠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미정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직접 만나자는 것일까? 4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하지만 그의 메시지를 읽을 때만큼은 자신이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남도 비슷한 감정의 변화를 겪고 있었다. 해숙과의 만남은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늘어났다. 낚시를 핑계로 만나지만 실제로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더 길었다. 해숙은 정남에게 관심을 보였다.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그 같은 작은 배려도 정남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해숙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남편분이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정남의 말에 해숙이 쓸쓸하게 웃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마워요. 요즘 정남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게는 유일한 낙이에요. 어느 날 해숙이 도시락을 싸왔다. 혼자 해먹기가 뭐해서 많이 했어요. 같이 드실래요? 두 사람은 강가에 앉아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다. 해숙이 직접 만든 김밥과 계란말이는 정말 맛있었다. 솜씨가 좋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봐요. 집에서는 안 해주시나요? 해숙의 질문에 정남은 잠시 멈칫했다. 해주긴 하는데 뭔가 다르죠.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정남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해숙도 정남의 마음을 알 것 같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미정은 태준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지금 너무 외로워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당신과 이야기할 때만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태준의 답장도 솔직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잃고 5년이 지났지만 살아있을 때조차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제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제 선을 넘는 마음들이 서로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래된 갈증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끌림이었다. 하지만 이 마음들이 어디로 향할지, 그 끝이 무엇일지는 아무도 몰랐다. 정남은 저녁 식탁에서 미정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해숙을 만나러 낚시터로 향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미정도 마찬가지였다. 죄책감과 설렘 사이에서 흔들리면서도 태준과의 대화를 멈출 수가 없었다. 미정은 태준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서울 종로에 있는 작은 갤러리에서 지역 작가들의 시와 그림 전시회가 열린다는 것이었다. 제 시도 몇 편 전시되는데 시간 되시면 보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산책 삼아서 말이에요. 미정의 마음은 복잡했다. 온라인으로만 만나던 그를 직접 보고 싶은 마음과 이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교차했다. 하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겼다. 정남에게는 동네 부녀회에서 서울 나들이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정남은 별 관심 없이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고만 했다. 전시회 당일 미정은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다. 옷장에서 가장 예쁜 원피스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여러 번 모습을 확인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설레고 떨렸다.
갤러리에 도착했을 때 태주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프로필 사진으로만 보던 그의 실제 모습은 더욱 근사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새, 온화한 미소를 가진 58세 남성이었다. 조용한 오우님이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의 정중한 인사에 미정은 얼굴이 빨개졌다. 저도 반가워요. 직접 뵈니까 더 좋으시네요. 미정의 어색한 말에 태준이 웃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친구로 만나는 거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시장을 함께 돌아보며 태주는 자신의 시들을 설명해 주었다. 그의 시는 섬세하고 따뜻했다. 특히 늦은 오후의 햇살이라는 시에서 미정은 자신을 발견했다. 이 시는 혹시, 네, 맞아요. 당신을 생각하며 쓴 거예요. 태준의 고백에 미정의 가슴이 뛰었다. 전시를 다 본 후 근처 찻집에서 차를 마셨다. 직접 만나서 나누는 대화는 온라인에서보다 더욱 진솔했다.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드시죠? 태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사이에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내와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마음은 멀어져 있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태준의 말에 미정이 공감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함께 살지만 혼자인 것 같아요. 한편 정남은 해숙과 1박 2일 낚시 여행을 다녀왔다. 강원도의 작은 계곡으로 가는 길에 해숙이 말했다. 정말 오랜만에 여행 같은 여행을 해보네요. 고마워요. 정남도 마음이 가벼웠다. 집을 떠나 해숙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펜션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해숙은 정남을 위해 직접 저녁을 차려주었고 정남은 그녀의 옆에 앉아 술 한 잔을 기울였다. 해숙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왜 이렇게 편할까요? 저도 그래요. 정남 씨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지만 마음은 이미 가까이 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계곡에서 낚시를 하며 해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남 씨, 부인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낚시 동호회 사람들과 여행 간다고 했어요. 정남의 대답에 해숙이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서로 질문을 던졌지만 답을 하지는 못했다. 다만 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집에 돌아온 미정과 정남은 각자 비밀을 간직한 채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다.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핸드폰을 확인하는 횟수가 늘었으며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40년 동안 쌓아온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다. 어느 날 미정은 정남의 와이셔츠를 세탁하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연분홍색 편지지에 여성스러운 글씨로 적혀 있었다. 어제 계곡에서 잘 쉬었죠? 다음에는 제가 직접 만든 계란말이 싸갈게요. 해숙이가 뒤에는 작은 하트 모양까지 그려져 있었다. 미정의 손이 떨렸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여러 생각들이 스쳐갔다. 계곡에 같이 갔다고? 낚시 동호회라더니? 해숙이가 누구지? 하지만 곧 자신의 상황이 떠올랐다. 태준과 만나고 있는 자신이 정남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미정은 그 쪽지를 구겨버리려다가 다시 펼쳐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정남이
오늘 낚시터에서 조항이 좋았어라고 말할 때 미정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혼자 갔어요? 응, 혼자 갔지. 정남의 자연스러운 거짓말에 미정은 더욱 충격을 받았다. 이 사람이 정말 40년을 함께 산 내 남편이 맞나 싶었다. 하지만 자신도 마찬가지로 태준과의 만남을 숨기고 있지 않았나? 복잡한 감정에 미정은 잠들기가 힘들었다. 며칠 후 정남도 미정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화장실에 가려던 미정이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에 놓고 간 사이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화면에 태준 시인이라는 이름과 함께 메시지 일부가 보였다. 오늘 당신 생각이 문득 났어요. 비 오는 날엔 당신이 어울려요. 정남은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시인? 누가 미정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 40년 동안 미정이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더욱 충격이었다. 미정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정남은 아무렇지 않은 척 TV를 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침묵 속에 잠들었다. 하지만 둘 다 잠이 오지 않았다. 미정은 정남이 해숙이라는 여자와 무슨 관계인지 궁금했고 정남은 미정이 태준이라는 시인과 어떤 사이인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묻지 않았다. 물어볼 용기도 답을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게 되었다. 미정은 정남이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요? 라고 물었고 정남도 미정이 핸드폰을 볼 때마다 신경이 쓰였다. 어느 날 아침 미정이 정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낚시 많이 가시네요. 재미있어요? 응,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좋더라고. 정남의 대답은 여전히 자연스러웠지만 미정은 뭔가 석연치 않았다. 혼자 가시는 거죠? 당연하지. 혼자 가는 거야. 그 순간 미정은 정남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다. 해숙이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하지만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자신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어제도 태준과 온라인으로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며 남편은 일찍 잠들었다고 거짓말을 했지 않았나? 정남도 마찬가지였다. 미정에게 태준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차마 물을 수 없었다. 자신이 해숙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알면서도 모른 척 지내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침묵은 더욱 깊어졌다. 예전에도 대화가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예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게 되었다. 밥 먹어요. 잘 다녀와요. 먼저 자요 같은 기계적인 말들만 오갔다. 식탁에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TV를 보면서도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다. 미정은 태준에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요즘 집이 너무 답답해요. 남편과는 더욱 말이 없어지고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더 커져요. 태준이 위로해 주었다.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정남도 해숙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해숙이 정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남 씨,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각자는 집 밖에서 위로를 찾고 있었지만 정작 같은 지붕 아래 있는 40년 동거인과는 마음이 더욱 멀어져만 갔다. 의심과 침묵이 그들 사이의 거리를 넓혀가고 있었다. 일주일간의 침묵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녁,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정남에게 다가가서
리모컨을 끄고 말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정남이 고개를 들어 미정을 바라봤다. 미정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결심한 듯 단단해 보였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숨어 있었다. 뭔 이야기? 우리 사이 이야기요. 미정이 정남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요즘 우리 이상하지 않아요? 예전보다도 더 말이 없고 서로 신경 쓰이고. 정남은 잠시 침묵했다. 사실 그도 이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먼저 꺼낼 용기가 없었다. 그래, 좀 그런 것 같네. 미정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드리려고 했다. 정남 씨, 당신 혹시 누군가 있어요? 그 질문에 정남의 몸이 굳어졌다. 해숙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계곡에서 함께 보낸 시간, 따뜻한 차를 나누며 나눈 대화들, 그리고 며칠 전 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았다. 미정아. 정남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있어. 미정은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다. 그래요. 역시 그랬군요. 너도. 정남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준이라는 사람. 있죠? 이번에는 미정이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하지만 이미 정남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은 마당에 부인할 필요는 없었다. 네,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 침묵에 빠졌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솔직한 순간이기도 했다. 언제부터였어요? 미정이 먼저 물었다. 한두 달 정도. 낚시터에서 만난 사람이야. 해숙이라고 해.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사람이야. 정남의 목소리는 떨렸다. 너는? 저도 비슷해요. 온라인 글쓰기 모임에서 만난 시인이에요. 태준이라고 하는데 퇴직한 국어 선생님이에요. 직접 만났어? 정남의 질문에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전시회에서. 나도 여행을 다녀왔어. 1박 2일로. 정남도 솔직하게 대답했다. 서로의 고백을 들으며 둘 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배신감, 실망감, 그리고 동시에 이해하는 마음도 있었다. 자신도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화가 나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남이 고개를 저었다. 나도. 그럴 자격이 없잖아. 너는? 저도 그래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미정이 쓸쓸하게 웃었다. 우리 참 이상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화가 안 나다니. 아마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정남의 말에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걸까요? 정남이 깊게 생각해 보았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대화를 그만둔 그때부터인 것 같아. 언제부터인가 할 말이 없어졌고 관심도 없어졌고 아이들 키울 때는 그래도 얘기할 게 있었는데 아이들이 커서 나간 후부터는 정말. 미정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우리 정말 부부였을까? 정남이 중얼거렸다. 아니면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이었을까? 그 질문에 둘 다 답하지 못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서로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서로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욱 슬펐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미정이 물었다. 정남도 답을 몰랐다. 이혼? 아니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계속 살아가기? 모든 게 불분명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다. 서로에 대한 비밀이 모두 드러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태준에게 보낼 마지막 메시지를 생각했다. 정남도 해숙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한 미정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어색함이 아니라 오히려 투명함 같은 것이 있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후련함이었을까? 미정아. 정남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 해숙한테 정리하려고 해. 미정이 고개를 들어 정남을 바라봤다. 저도 태준 씨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해요. 왜? 정남이 물었다. 나 때문에? 아니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이에요. 미정이 찬찬히 말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태준 씨를 만난 이유가 당신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저를 외롭게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도 그래. 해숙이한테서 미정이가 안 해주는 걸 찾았던 것 같아. 정남도 솔직하게 말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미정이를 외롭게 한 것도 있을 것 같고,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40년 동안 쌓인 서운함, 오해, 그리고 외로움들이었다. 나는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 보이고 그냥 의무감으로 같이 사는 줄 알았어요. 나도 그랬어. 미정이가 나한테 실망한 것 같았거든. 내가 뭘 해도 시큰둥하고 그래서 점점 말을 안 하게 됐어. 정남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렇게 서로 오해하면서 살았던 거네요. 미정이 한숨을 쉬었다. 참 바보 같아요, 우리. 오후에 미정은 태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태준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돌아가야 할 곳으로 가려고 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요. 태준 씨도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세요. 태준의 답장은 따뜻했다. 조용한 오우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당신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할게요. 저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행복하세요. 정남도 해숙에게 연락을 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낚시터에서 만난 해숙에게 정남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해숙 씨, 미안해요. 사실 어제 아내와 모든 걸 털어놓고 이야기했어요. 정남의 말에 해숙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정남 씨는 근본적으로 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해숙의 이해하는 마음에 정남이 고마웠다. 해숙 씨와 함께한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해숙 씨 덕분에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게 됐고 또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도 깨달았어요. 저도 그래요. 정남 씨와의 시간은 남편을 잃고 나서 가장 따뜻했던 순간들이었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아쉬웠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외로움을 달래주는 선물 같은 존재였고, 이제 그 역할을 끝낸 것이었다. 집에 돌아온 정남과 미정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각자 정리를 마쳤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했다. 우리 어떻게 할까? 물었다. 다시 시작해볼까? 정남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서로를 알게 된 것 같아. 미정이 정남을 바라봤다.
어제까지만 해도 남처럼 느껴졌던 이 사람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 다시 시작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찾아보는 거야. 대화도 하고 서로에게 관심도 갖고 진짜 부부처럼 살아보는 거야. 미정이 고민했다. 40년의 습관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 이혼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이대로 남처럼 살기에는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까웠다. 좋아요. 한번 해봐요.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될 수 있는지. 결심을 한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나타났다. 미정은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밥을 짓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정성을 들였다. 정남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도 부쳤다. 40년 동안 매일 해온 일이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지니 같은 요리도 다르게 느껴졌다. 정남이 텃밭에서 돌아와 상을 보고 놀랐다. 왜 이렇게 많이 했어? 특별한 날인가? 그냥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해보고 싶었어요. 미정의 대답에 정남이 미소를 지었다. 언제부터인가 사라져버렸던 미정의 정성이 다시 느껴졌다. 고마워. 정말 오랜만에 이런 상 받아보네. 정남이 숟가락을 들고 김치찌개를 떠먹었다. 맛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왜인지 더 맛있게 느껴졌다. 이 맛, 참 오래됐네. 뭐가요? 예전에 신혼 때 미정이가 해주던 그 맛이야. 같은 김치찌개인데도 느낌이 달라. 미정도 웃었다. 마음이 다르니까 그런가 봐요. 그날부터 식사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다. TV를 끄고 서로 얼굴을 보며 밥을 먹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 자연스러워졌다. 오늘 뭐 할 거예요? 미정이 물었다. 텃밭에 물 주고 오후에는 책이나 읽으려고. 미정이는 빨래하고 집 정리 좀 하고 저녁에는 산책이라도 할까요? 산책? 좋지. 오랜만에 같이 나가보자. 이런 대화도 몇 년 만이었다. 서로의 하루 일정을 묻고 답하는 것, 함께 할 일을 계획하는 것들이 새롭게 느껴졌다. 저녁 산책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돌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웃집 강아지가 귀엽다든지, 새로 생긴 카페가 예쁘다든지,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나누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산책했지? 정남이 물었다. 글쎄요. 기억이 안 나네요. 아이들 어릴 때였나? 그러게. 참 오랜만이네. 집에 돌아와서도 대화는 계속됐다. 거실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더 자세히 나누었다. 정남이 텃밭에서 만난 이웃 아저씨 이야기, 미정이 마트에서 본 신기한 상품 이야기 등등. 참 미정아. 정남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좋네. 저도 그래요. 왜 이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바빴던 것도 있고, 아이들 키울 때는 늘 피곤했잖아. 그러다 보니 점점 대화가 없어진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미안해. 내가 미정이 말을 잘 안 들어줬나 봐.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노력을 안 한 거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잠들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에게 솔직해진 기분이었다. 비밀도 없고 거짓말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정남이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평소에는 미정이 혼자 모든 걸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정남이 도왔다. 웬일이에요?
미정이 놀라며 물었다. 그냥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서. 정남이 내린 커피는 조금 진했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미정은 그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이 사람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커피 맛있어요. 정말 다행이다. 내가 해본 게 언제인지. 괜찮아요. 같이 하면 되니까. 같이 하면 된다. 이 말이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 같았다. 40년 동안 각자의 역할에만 충실했던 그들이 이제는 함께 만들어가려고 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이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왔다.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신혼여행, 처자의 출산, 가족여행 등 40년의 기록이 담긴 두꺼운 앨범이었다. 먼지를 털고 거실 테이블에 놓으니 정남도 관심을 보였다. 이거 언제 만든 거야? 한 10년 전쯤 디지털 카메라 나오기 전에 찍은 사진들 정리하려고 만들었는데 그 후로는 잘 안 봤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니 젊은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이 나왔다. 25세의 정남과 22세의 미정. 눈빛이 맑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우와, 정말 젊었네. 정남이 감탄했다. 미정이 진짜 예뻤어. 당신도 정말 잘생겼었어요.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미정이 웃으며 말했다. 다음 페이지는 신혼여행 사진들이었다. 제주도 해변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호텔에서 어색하게 포즈를 취한 사진들. 그때는 모든 게 새롭고 설렜었다. 여기 기억나? 정남이 해변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당연히 기억나죠. 파도가 너무 세서 무서워했는데 당신이 꽉 잡아줬잖아요. 맞다. 미정이가 파도 무서워해서 내가 앞에 서서 막아줬지. 사진을 넘길 때마다 추억들이 되살아났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찍은 사진에서는 두 사람 모두 어리고 서툰 부모의 모습이었다. 정남은 아기를 안는 것도 무서워했고 미정은 출산의 피로로 지쳐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다. 준호가 정말 작았네. 이렇게 작은 애가 어떻게 저렇게 컸을까? 정남이 중얼거렸다. 그때 당신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무서워했잖아요. 그랬지. 너무 작아서 깰까봐. 지금 생각하면 웃기네.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는 두 사람 모두 좀 더 여유로워 보였다. 가족 사진도 늘어났고 아이들과 함께한 나들이 사진들이 많았다. 놀이공원, 동물원, 바닷가. 그때는 정말 바쁘지만 활기찬 시절이었다. 이때는 정말 바빴지. 회사 일도 힘들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남이 한숨을 쉬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을지도 몰라요. 바빴지만 목표가 분명했으니까. 맞아. 아이들 잘 키우자, 좋은 아빠 엄마가 되자, 그런 생각으로 살았지. 아이들이 커갈수록 가족 사진은 줄어들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각자 바빠서 함께 찍은 사진이 거의 없었다. 가끔 명절이나 생일 때 찍은 사진들만 남아 있었다. 이때부터 우리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 정남이 말했다. 아이들이 크니까 우리 사이의 대화거리가 줄어들었죠. 아이들 얘기 말고는 할 게 없었으니까.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이들 결혼식 사진들이 있었다. 준호의 결혼식에서 행복해하는 가족들, 딸 지혜의 결혼식에서 눈물 찢는 미정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진이 거의 없었다. 아이들이 나간 후에는 우리 둘만의 사진이 하나도 없네. 미정이 씁쓸하게 말했다. 그러게. 언제부터 사진 찍는 것도 그만뒀을까? 찍을 일이 없었잖아요. 특별한 일도 없었고. 정남이 사진첩을 천천히 다시 넘겨보며 말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네. 40년이라는 게 이렇게 많은 순간들의 연속이었구나. 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 순간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걸 지켜보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저 때는 당신이 세상 전부 같았는데 정남이 신혼 시절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은 내가 나조차 모르겠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미정이 정남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40년 만에 느끼는 따뜻한 체온이었다. 당신, 아직도 제게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다만 표현을 몰랐던 것 뿐이죠. 정말, 정말이에요. 해숙이라는 분을 만났을 때도 저는 당신이 미웠던 게 아니라 당신에게서 소외감을 느꼈던 거예요. 당신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정남도 미정의 손을 꽉 잡았다. 나도 그래. 태준이라는 사람한테 질투가 났어. 그 사람이 미정이한테 해준 걸 나는 왜 못했을까 싶어서. 우리 참 바보였어요. 서로 사랑하면서도 그걸 표현하지 못해서 오해만 쌓였네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저 사진들처럼 행복했던 순간들을 다시 만들어보자.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제 우리 둘만의 새로운 앨범을 만들어요. 60대의 신혼부부처럼. 그날 밤 두 사람은 사진첩을 보며 밤늦게까지 옛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떤 사진은 웃으며 어떤 사진은 눈물을 흘리며 40년의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감정들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문득 편지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부터인가 손으로 글을 쓰는 일이 없어졌는데 정남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편지로 써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생겼다.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지를 꺼내고 펜을 들었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다. 정남 씨께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편지를 써본 적이 없었네요. 신혼 때도 마주보고 말하는 게 더 좋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사진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순간들을 함께 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젊은 시절 우리는 정말 행복했었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그렇고 웃는 모습도 그렇고 언제부터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당신과 함께한 모든 날이 진심이었어요. 힘들 때도 있었고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태준이라는 분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단순히 글쓰기 친구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분과의 대화에서 위로를 받게 되었고 제가 얼마나 대화에 목말라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원했던 건 태준 씨와의 로맨스가 아니라 당신과의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마음을 알아주고 저를 이해해주기를 바랐던 거죠. 우리가 얼마나 멀리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천천히 같이 걸어가요. 60대의 늦깎이 연인처럼 서로를 다시 알아가면서 말이에요.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 새로운 추억들을 만들고 싶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미정이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다. 4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편지지 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정남 씨께라고 정성스럽게 적었다. 점심 식사 후 미정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정남에게 편지를 건넸다. 이게 뭐야? 정남이 봉투를 받으며 물었다. 편지예요. 읽어보세요. 정남이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뜯어보더니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표정했지만 읽어갈수록 표정이 진지해졌다. 중간에 한번 고개를 들어 미정을 바라보기도 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정남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더니 천천히 편지를 접어서 셔츠 주머니에 넣었다. 고마워. 정남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고마워. 제 마음이 전해졌나요? 충분히. 오히려 내가 미안해. 미정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나는 뭘 했나 싶어서. 그날 저녁 정남도 편지를 썼다. 미정만큼 글을 잘 쓰지는 못했지만 진심만큼은 담으려고 노력했다. 미정이에게 편지라는 걸 써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군대에서 집에 편지 쓴 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것도 벌써 40년도 더 전일이네. 오늘 미정이 편지를 읽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왜 이렇게 오해 속에서 살았는지, 왜 서로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는지. 나도 솔직히 말하면 미정이를 사랑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어. 다만 남자라는 핑계로, 가장이라는 책임감으로 감정 표현을 뒤로 미뤄왔던 것 같아.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해수기를 만났을 때도 처음엔 정말 단순한 낚시 친구였어.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내 감정을 헤아려 주는 걸 보면서 집에서 느끼지 못했던 위로를 받았어. 그게 점점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는 걸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원했던 건 해수기와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미정이와의 회복이었던 것 같아.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고 다시 가까워지고 싶었던 거야. 미정아, 고마워.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우리가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해.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되어가는 기분이야. 남은 인생 미정이와 함께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가고 싶어. 60대의 풋풋한 연인들처럼 말이야. 미정이를 사랑하는 정남이가. 다음 날 아침 정남은 미정이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 조용히 편지를 식탁에 놓아두었다. 미정이 편지를 발견하고 읽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편지를 읽는 미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다. 편지를 다 읽은 미정이 정남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 마음도 잘 전해졌어요. 서툴러도 괜찮지? 서툰 게 더 진짜 같아서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마음의 대화를 시작했다. 말로는 어색했던 것들이 글로는 더 자연스럽게 표현되었다. 편지를 주고받은 후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어색함이 줄어들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늘어났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요? 라고 묻는 것도, 외출할 때 조심해서 다녀와요라고 말하는 것도 예전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정남이 제안했다. 미정아, 동네 공원에 산책 갈까? 요즘 코스모스가 정말 예쁘게 피었더라고. 좋아요. 저도 나가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집을 나섰다. 40년 동안 같은 동네에 살았지만 이렇게 함께 천천히 걸어본 적은 거의 없었다. 평소보다 느린 걸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걸었다. 여기 벤치 새로 설치했네. 미정이 말했다. 그러게. 저번에 올 때는 없었는데. 여기 앉아볼까? 벤치에 앉아 공원을 바라보니 평화로웠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노인들의 모습이 정겨웠다. 우리도 저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네. 미정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늙은 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야 여유가 생겼으니까. 정남이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정아,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건 말이야. 저도 그래요. 솔직히 처음에는 가능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자연스러워요.
40년을 함께 산 게 헛되지 않았나 봐. 뿌리는 같으니까. 그때 정남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미정의 손을 잡고 싶다는 표현이었다. 미정은 잠깐 주저했다. 언제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손을 정남의 손에 맡겼다. 정남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한 손, 텃밭을 가꾸며 보낸 은퇴 후의 손. 미정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세월의 흔적이 있었다. 40년 동안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보낸 손. 손이 참 많이 늙었네. 정남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손 전 좋아요. 믿음직스러워요. 미정이 손도 여전히 예뻐. 좀 거칠어졌지만 손을 잡고 있으니 마음이 안정되었다. 40년 전 연인이었을 때의 감정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깊고 든든한 느낌이었다. 서로를 완전히 알고 있다는 안정감,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라는 따뜻함이 있었다. 집에 가자. 정남이 말했지만 손은 놓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 손을 잡고 걸었다. 이웃들이 신기한 듯 바라보기도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우리도 아직 부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자연스럽게 저녁 준비를 함께 했다. 정남이 쌀을 씻고 미정이 반찬을 차렸다. 예전에는 미정이 혼자 모든 걸 했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함께 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오늘 산책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떤 꽃이 예뻤는지, 어떤 강아지가 귀여웠는지, 벤치에 앉아서 든 생각들까지. 오늘 정말 좋았어요. 미정이 말했다. 나도. 이런 게 데이트인가? 정남이 웃으며 말했다. 60대의 데이트죠. 나쁘지 않네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거실에서 이야기했다. 손을 잡았던 느낌, 함께 걸었던 기분, 앞으로 더 자주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다짐 등등. 미정아. 정남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왜요? 고마워. 나를 다시 받아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서.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침실에서 잠들었다. 각자 한쪽 끝에 누웠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이 있었다. 정남의 잔잔한 숨소리, 미정의 작은 뒤척임 소리가 서로에게는 자장가 같았다. 새벽에 미정이 깨어보니 정남이 자신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자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평화로워 보였다.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남도 아침에 일어나 미정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비슷한 생각을 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다. 며칠 후 아침 식사 시간 미정이 정남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정남 씨, 저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 우리가 지금 잘 지내고 있긴 하지만 솔직한 이야기를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직도 속에 담아둔 말들이 있거든요. 정남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미정을 바라봤다. 무슨 말들? 미정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다. 당신과 살면서 정말 외로웠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혼자 있는 것 같았고 당신이 저를 사랑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나도 당신을 외롭게 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정남이 조용히 듣고 있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애정 표현도 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나이 들었다는 핑계로. 맞아. 정남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태준 씨가 제 글에 감동했다고 하고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할 때
그렇게 설렜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여자로 봐주는 기분이었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야. 혜숙이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관심을 보여줄 때 오랜만에 인정받는 기분이었어. 미정이 정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찾지 못했던 걸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했던 거네요. 참 바보 같아요. 그런데 미정아, 우리가 왜 그렇게 된 걸까? 처음에는 분명히 서로를 사랑했는데 미정이 한참 생각해 보더니 말했다. 아마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 자동으로 사랑이 지속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계속 노력해야 하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미정이는 항상 내 옆에 있을 거라고, 나는 항상 미정이 옆에 있을 거라고. 맞아요. 감사함도 잊었고 서로에 대한 호기심도 없어졌어요. 그냥 익숙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정남이 미정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우리 다시 배우면 될까? 부부라는 걸. 뭘 배워야 할까요? 서로에게 관심 갖기, 고마움 표현하기, 사랑한다고 말하기. 그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미정이 웃었다. 60대에 연애 공부를 하는 셈이네요.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 좋아요. 그럼 약속해요. 앞으로는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표현하기로. 고마운 일이 있으면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면 사랑한다고 말하기.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며 웃었다. 40년 늦은 약속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미정이 말했다. 좋아. 정남 씨, 오늘 아침밥 정말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미정아, 매일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줘서 고마워. 정남 씨, 어제 손잡고 산책할 때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그리고 미정아. 네, 사랑해. 40년 만에 처음으로 주고받는 사랑해라는 말이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다.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사랑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대화에는 감정 표현이 늘어났다. 13화. 익숙함 속의 설렘. 한 달여가 지나면서 두 사람의 일상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자리 잡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에게 잘 잤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저녁에 나누는 것까지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소통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정남은 텃밭에서 예쁜 꽃을 발견하면 미정에게 보여주려고 꺾어왔고 미정은 맛있는 반찬을 만들면 정남의 반응을 기대했다. 작은 일상들이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갈치조림 했어요. 미정이 상을 차리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 요즘 미정이 요리가 더 맛있어진 것 같아. 마음이 다르니까 그런가 봐요. 누군가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정남이 한 입 먹어보고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최고야, 정말. 이런 작은 칭찬과 반응들이 두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 4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서로를 향한 관심도 다시 생겨났다. 어느 날 오후 미정이 새로운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다. 어때요? 시장에서 샀는데. 정남이 미정을 위아래로 살펴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와, 정말 예뻐. 색깔도 미정이한테 잘 어울리고. 정말이요? 정말이야. 우리 미정이가 이렇게 예뻤나? 정남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미정이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60대에 이런 말 들으니까 더 좋네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미정이는 언제나 내 눈에는 예뻐.
이런 달콤한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서로에게 애정 표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주말에는 함께 시장을 보러 다녔다. 예전에는 미정이 혼자 갔는데 이제는 정남도 함께 나섰다. 이 고등어 어때? 싱싱해 보이는데. 정남이 물고기를 보며 말했다. 오늘 저녁에 고등어구이 해줄까요? 좋지. 미정이가 해주는 고등어구이가 제일 맛있어. 시장 상인들도 두 사람의 변화를 눈치챘다. 어머, 요즘 부부 금실이 좋아 보이네요. 뭔 좋은 일 있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었다. 그냥 서로 좀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미정이 수줍게 대답했다. 좋은 일이죠. 나이 들어서도 사랑하는 부부가 부럽네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손을 잡고 걸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다. 정남 씨, 오늘도 즐거웠어요. 나도. 이런 게 진짜 부부의 삶인 것 같아. 저녁 준비도 함께 했다. 정남이 고등어를 굽고 미정이 나머지 반찬들을 준비했다.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는 모습은 마치 신혼부부 같았다. 아, 뜨거워. 정남이 팬을 만지다가 손을 번쩍 들었다. 괜찮아요? 미정이 달려와서 정남의 손을 확인했다. 물 틀고 계세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 정남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미정의 모습에서 진짜 사랑이 느껴졌다. 괜찮아. 조금 빨갛게 된 것뿐이야. 다음에는 조심해요. 깜짝 놀랐잖아요. 이런 작은 걱정과 배려들이 쌓여가면서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정남이 갑자기 말했다. 미정아, 고마워. 뭐가요? 모든 게 나를 다시 받아줘서 우리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줘서 매일 이렇게 정성스럽게 챙겨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도 많이 변했어요. 전보다 훨씬 다정해졌고 저에게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우리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이제야 진짜 부부 같은 기분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다. 작은 일들이었지만 함께 나누니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다. 오늘 시장에서 만난 김할머니가 우리 보고 금슬 좋다고 하시더라고. 미정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이나 봐. 당연하죠. 우리가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는데. 정남이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정아, 나 정말 행복해. 저도요.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익숙함 속에서 찾은 새로운 설렘. 그것이 40년 부부가 발견한 사랑의 새로운 모습이었다. 어느 날 아침 정남이 갑자기 제안했다. 미정아, 우리 여행 갈까? 여행? 미정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응. 1박 2일 정도로 가까운 곳에. 통영이나 거제도 같은데 말이야. 갑자기 왜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기념으로. 그리고 오랜만에 둘이서만 어딘가 가보고 싶어서. 미정이 잠시 생각해 보더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둘이서만 여행하는 거. 언제였지? 마지막으로 둘이서만 간 게 아이들 어릴 때도 항상 같이 갔으니까. 신혼여행 빼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정말 40년 만에 둘만의 여행이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로 날짜를 정하고 정남이 펜션 예약까지 했다. 통영의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이었다. 여행 며칠 전부터 미정은 설렜다. 무엇을 입고 갈지, 뭘 챙겨갈지 고민하는 모습이 마치 첫 여행을 떠나는 소녀 같았다. 이 옷 어때요? 미정이 옷을 들고 정남에게 보여주었다. 좋은데? 바다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신발은 이걸로 하고 모자도 챙겨야겠네요.
정남도 마찬가지였다. 평소에는 옷에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새 셔츠까지 사왔다. 여행 당일 두 사람은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도 들뜬 기분이었다. 정말 오랜만에 나들이 같은 나들이 하네요. 미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게. 이렇게 설레는 것도 오랜만이고. 통영에 도착해서 펜션에 짐을 풀고 먼저 중앙시장에 갔다. 싱싱한 해산물들을 보며 신기해하고 통영 특산물들을 구경했다. 와, 굴이 정말 크네. 정남이 감탄했다. 저 먼 게도 신기하고. 집에서는 이런 거 못 보잖아요. 점심은 바다가 보이는 식당에서 싱싱한 회를 먹었다. 바다바람을 맞으며 먹는 회는 정말 맛있었다. 맛있다. 정남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바다 보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후에는 동피랑 벽화마을을 구경했다. 알록달록한 벽화들을 보며 사진도 찍고 가파른 골목길을 함께 올라갔다.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을까? 정남이 예쁜 벽화 앞에서 제안했다. 좋아요. 지나가던 관광객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다. 40년 만에 찍는 둘만의 여행 사진이었다. 저녁에는 펜션 근처 포장마차에서 간단히 먹고 바닷가를 산책했다. 해가 지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다. 예쁘다. 미정이 노을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정말 예뻐. 우리 잘 왔네. 바닷가 벤치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정남 씨, 응? 고마워요. 이런 여행 제안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같이 와줘서 우리 이제 진짜 부부 같아요. 그런가? 나도 그런 기분이야. 뭔가 새로 시작하는 기분? 맞아요. 마치 늦깎이 신혼부부 같은 기분이에요. 그날 밤 펜션에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40년 동안의 추억들, 앞으로의 계획들, 서로에 대한 감사함까지. 이런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정남이 말했다. 저도요. 집에서는 매일 보지만 이렇게 다른 곳에서 함께 있으니까 더 특별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다를 보러 나갔다. 새벽 바다는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우리 자주 이런 여행하자. 정남이 제안했다. 좋아요.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제주도도 가보고 강원도 바다도 가보고. 계획만 세워도 즐겁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이번 여행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이야기했다. 정말 잘 다녀온 것 같아요. 미정이 만족스럽게 말했다. 응,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줄 몰랐어. 이제야 우리가 시작된 기분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여행 사진들을 보며 다시 한번 즐거워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 언제 이후인지 모르겠네. 미정이 사진을 보며 말했다. 정말 그러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날부터 두 사람은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는 재미에 빠졌다. 여행 잡지를 보며 가고 싶은 곳들을 체크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기도 했다. 40년 만에 둘만의 여행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함께 늙어가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통영 여행에서 돌아온 후 미정과 정남은 각자 정리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준과 해숙에게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미정이 먼저 꺼냈다. 정남 씨, 저 태준 씨한테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싶어요. 어떤 인사? 그냥 감사하다는 인사요.
그분 덕분에 제가 얼마나 대화에 목말라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소통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정남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혜숙이한테 그런 마음이야. 원망하거나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고마운 마음으로 정리하고 싶어. 그날 저녁 미정은 태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태준 씨,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태준 씨와 나눈 대화들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태준 씨가 제 글에 공감해 주시고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르세요. 태준 씨와 만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대화에 목말라 있었는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40년을 함께 산 남편과 나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요. 지금 저희 부부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마음을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태준 씨가 그 계기를 만들어 주신 셈이에요. 태준 씨도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써주세요. 태준 씨의 시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거든요. 정말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조용한 오후 올림. 태준의 답장은 다음날 아침에 왔다. 조용한 오후님, 안녕하세요. 마지막 인사 잘 받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조용한 오후님과의 대화는 저에게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조용한 오후님의 글에서는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따뜻한 감성이 느껴졌어요. 그런 분이시기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쁩니다. 40년을 함께 산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끝날 수는 없죠.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조용한 오우님이 찾고 계시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진정한 소통과 이해였죠. 그것을 남편분과 함께 찾으셨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조용한 오우님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좋은 글 쓰시면 온라인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했습니다. 태준 올림. 미정은 태준의 따뜻한 답장을 읽으며 마음이 편해졌다. 깔끔하게 정리된 기분이었다. 정남도 혜숙에게 연락을 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더니 혜숙도 흔쾌히 응했다. 낚시터에서 만난 혜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이었다. 정남 씨,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안 보이시더라고요. 잘 지내요. 혜숙 씨도 건강하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정남이 준비해온 말을 천천히 꺼냈다. 혜숙 씨, 오늘 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혜숙 씨 덕분에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혜숙이 조용히 들었다. 혜숙 씨와 함께한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작 40년을 함께 산 아내와는 나누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요즘 안 보이셨구나. 부인분과 좋아지셨나 봐요. 네.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혜숙이 환하게 웃었다. 정말 잘 됐네요. 저도 정남 씨를 보면서 가정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본적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혜숙 씨도 좋은 분 만나세요. 혜숙 씨는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이거든요. 고마워요. 정남 씨도 부인분과 행복하게 사세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헤어졌다. 아쉬웠지만 후련한 마음이었다.
집에 돌아온 정남이 미정에게 말했다. 다 정리했어. 저도요. 깔끔하게 정리된 기분이에요. 이제 정말 우리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게요. 마음의 짐이 다 내려진 것 같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다. 과거의 그림자는 모두 정리되었고, 이제는 정말로 둘만의 미래만 남아 있었다. 정남 씨,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맞아.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진정한 평화가 느껴졌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었다. 6개월이 지났다. 새벽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와서 식탁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정남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고 미정은 부엌에서 아침차를 우리고 있었다. 같은 공간이지만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편안하게 느끼고 있었다. 여보, 차 나왔어요. 미정이 따뜻한 차 두 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고마워. 정남이 신문을 접으며 차를 받았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야. 그러게요. 오늘은 공원 말고 강변으로 걸어볼까요? 좋지. 요즘 강변에 꽃들이 많이 폈다던데.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은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무관심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함께 있다는 것 자체를 즐기고 있었다. 아침 식사 준비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함께 했다. 정남이 계란을 풀고 미정이 밥을 차렸다. 부엌에서 어깨를 스치며 오가는 모습이 마치 신혼부부 같았다. 오늘 메뉴는 뭐예요? 정남이 물었다. 계란말이에 김치찌개, 그리고 어제 만든 나물들. 완벽하네. 미정이 손맛은 정말 최고야. 그런 말하면 더 맛있게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미정이 웃으며 말했다. 식사 중에도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오늘 할 일들, 어제 본 TV 프로그램 이야기, 이웃들 근황까지.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지만 나누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 참, 어제 준호가 전화했을 때 우리가 요즘 너무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 40년을 함께 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도 공부 중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든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며